멀리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을 바라보며 동해의 뱃길을 달린다. 오래전 우리 땅에서 사라진 백두대간의 주인공을 찾아가는 길. 중국, 북한, 러시아의 접경지대 나르바강 유역에 도착했다. 북한과 5-6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한반도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 이 강물이 녹으면 바로 동해바다로 흘러간다. 이곳에 한반도 생태계 꼭대기에 있었던 호랑이가 살고 있다. 햇볕 잘 드는 산비탈, 동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이곳을 주요 촬영 장소로 정했다. 이름하여 범의 언덕. 우리 땅에 살던 그 표범이다. 그리고 나타난 거대한 몸집의 호랑이. 그에게 최근 매우 심상치 않은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Ну, пограничники докладывают, да, что неоднократно наблюдали переходы, причем именно с котятами даже. 바위 위에 잔점박이 물범들이 올라와 숨을 고른다. 이곳은 나르바강에서 북쪽으로 500km 이상 올라온 타르네이만이다. 그 옆으로 시오테알린 산맥이 뻗어 있다. 남북으로 1200km 정도 이어지는 시오테알린 산맥. 중국에서는 숲의 바다라고 부르는 지역이다. 이곳에서부터 한반도의 백두대간이 시작된다. (1930년대) 지구상에 시베리아 호랑이가 20-30마리밖에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까지 그들의 서식지였던 곳이다. 이 원시림 속에 사람이 찾아온 적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최상위 대형 포식자가 살고 있는 숲. 그는 먹이사슬 전체를 조율하는 조종자 역할을 한다. 존재만으로 그 지역 자연의 대명사가 되는 동물. 100여 년 전 백두대간 역시 호랑이의 땅으로 불렸다. Здесь тоже тигр символ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поэтому это тоже символ. Поэтому все красиво. 하지만 숲에서 호랑이가 절대적인 강자는 아니다. 불곰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가끔 호랑이를 잡아먹기도 하는 숲속의 또 다른 강자. 하지만 불곰도 호랑이에겐 먹잇감이다.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인 셈이다. 다만 덩치만 보면 불곰이 2배 정도 더 큰 거구다. 이곳에서 호랑이는 더 이상 전설 속의 동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호랑이가 사는 땅이었던 만주, 러시아를 비롯한 극동지역. 하지만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1924년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호랑이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후 1930년에서 40년대에도 이곳 시오테알린 산맥에서만 겨우 30마리 정도가 생존했다. 원인은 한 가지, 인간의 밀렵 때문이었다. 개체수가 조금씩 늘어난 것은 1947년 러시아에서 호랑이 사냥을 금지시킨 이후부터였다. 인간의 간섭이 줄어들자 호랑이의 개체수가 회복되었던 것이다. 시오테알린 산맥에서 내려와 다시 나르바강 유역, 한반도에 가장 인접한 러시아 지역으로 식생이 러시아보다 한반도와 더 비슷한 곳이다. 2000년대 이후 이곳에서도 예전에는 없었던 호랑이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말 호랑이를 만날 수 있을까? 숲에서 먼저 보인 것, 웬일인지 껍질이 벗겨져 있는 나무들. 범인은 사슴이었다. 먹을 것이 부족한 혹한기를 버티느라 나무 껍질을 뜯어먹고 있었다. 겁이 많은 사슴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전략. 나무들 사이에서 꼼짝 않는 것. 나무인 척 몸을 숨기는 것이다. 다른 무기가 없는 사슴들은 늘 긴장한 채 살아간다. 주변을 경계하고 언제든 재빨리 도망갈 수 있어야 한다. 호랑이라는 무서운 천적에게 언제라도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존재를 말해주는 뚜렷한 증거. 이 숲에 호랑이가 있다. 덩치 큰 수컷 호랑이다. 최고 250kg에 육박하는 맹수. 자기 영역을 순찰하는 모습이다. 다름한 유리 박사는 평생 호랑이와 표범을 연구해왔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에서 호랑이보다 더 많았던 맹수, 표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아무르 표범, 극동 표범으로 알려진 동물. 현재 야생에서 12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귀한 동물인데 이렇게 된 데는 한반도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А у нас здесь я считаю, что вот леопарда вообще назвать недальносущим назвать, его назвать надо корейским. Потому что изначально родина нашего леопарда это был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И там была самая большая численность, самая большая плотность. К сожалению,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очень много леопардов было убито, шкуры вывозили в Японию, охотник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приезжали. Тигров еще быстрее кончили, потому что их легче убить. 한반도에서 호랑이보다 더 오래 남아 있었던 표범.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결국 멸종되었다. 호랑이는 번식기가 따로 없고 수시로 짝짓기를 하는 동물. 새끼들을 독립시킨 암컷의 경우
또 다른 수컷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암수가 만나면 5, 6일 정도 함께 있으면서 짝짓기를 한다. 한 번에 2마리에서 4마리의 새끼를 낳는 호랑이. 암컷은 새끼들이 다 자랄 때까지 2, 3년 정도 데리고 다니며 키운다. 호랑이 개체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다른 사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이전엔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바로 호랑이의 습격이다. Ситуация была такая. Тигр зашел с той стороны, забрал собаку и уволок ее туда. Ну, как бы мой друг видел, потому что фонариком посветил и, ну, увидел просто тигра, вилящую. Поняли, да? Все, ну, он уволок собаку, оставил только цепь и ошейник. 가축의 피해가 잇따라 일어났다. 개체수가 늘어난 호랑이들이 더 넓은 영역으로 퍼져나가며 생겨난 일들이다. Здесь это все было, как бы. А здесь они боролись. Это не просто было выбито все. Все боролись, все было истоптано. И здесь крови, и отсюда он начинал его тянуть. Вот именно туда. Так и пошел, так он пошел. Куда он его и затянул. 그렇다면 사람은 호랑이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Но при этом хищник бывает, что очень осторожен по отношению к людям. Он сохраняет страх перед человеком. У нас весной была ситуация, которая длилась больше 2 месяцев. Тигрица задавила больше 40 собак. При этом ни разу не было ни одной визуальной встречи с тигром, кроме случайных ночью. То есть она предельно была аккуратна, но задавила больше 40 собак. 호랑이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숲에 살면서도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중엔 호랑이 연구자 나르만 유리 박사도 있다. 그 역시 호랑이가 사람을 해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А обычно я вот тороплю тигров здесь рядом. Тигр идет прямо мимо деревни. Метров за 300 поворачивает и аккуратно ее по кругу обходит. Идет дальше. То есть такое мирное существование пока что. Вот в других местах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и тигры нападают и убивают коров. Местным тиграм, по-видимому, хватает еды, хватает оленей, косуль, кабанов, поэтому конфликтов пока не было. Были конфликты с собаками. Потому что для тигра собака это как, ну, как тортик, лакомство, пирожок. Но это он не может устоять и собаку может съесть. Но опять же, я вот здесь хожу со своей маленькой собачкой, уже хожу здесь почти 8 лет. 한때 30여 마리에 불과했던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는 최근 들어 600여 마리로 늘어났다. 이제 남은 조건은 이들이 살아갈 더 넓은 영역. 현재 호랑이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서쪽의 중국, 남쪽에 한반도가 있다. Ну, я думаю, что в принципе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это и происходит, так как численность тигров на земле леопарда очень сильно выросла и достигла почти, возможно,
предельной отметки, поэтому мы в принципе являемся родильным домом таким, и наши тигры уходят как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так и в Китай. 호랑이는 정말 한반도로 내려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을 보여준 뜻밖의 동물은 고란이었다. Тоже водяной олень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ришел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 нам, расселился к нам и в Китай, и сейчас численность его растет повсеместно. А это хорошая еда для леопардов и тигров. 고라니는 이전까지 러시아에선 볼 수 없었던 동물. 그런데 얼마 전부터 두만강을 건너서 북상하는 고라니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 질문. 고라니가 올라갈 수 있다면 호랑이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수컷 호랑이의 경우 1000제곱킬로미터나 되는 자기 영역을 매일 쉬지 않고 돌아다닌다. 엄청난 하루 이동 거리를 생각하면 국경을 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반도로 넘어왔을 때 대형 포식자인 호랑이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아마도 백두산일 것이다. 다양한 생태계와 먹이 자원이 있는 백두산. Ну, смотря где. Пектусан очень красивая земля, очень богатая земля, и там до сих пор очень много копытных животных. 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еплохо идет охрана. 백두산은 한반도 전역에 뻗은 모든 산줄기의 시작점. 남도의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이 힘차게 이어진다. 한국 호랑이의 주요 서식지였던 백두대간. 오랜 세월 이 숲을 지배했던 호랑이는 전설 속 이름으로만 남아있다. 그 전설의 주인공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미 시작된 야생에서의 변화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한다. Ну, в принципе, наши фотоловушки прямо на границе показывают, что тигры приходят и уходят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поэтому, в принципе, ну, это практически подтвержденный факт. Я уверен до сих пор, что и тигры, и леопарды живут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о только в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ямо на границе до реки Томанган. Есть следы тигров, есть следы леопардов. 동해 바다와 두만강이 만나는 접경 지역. 북한에서 온 폐어선 한 척이 이곳이 국경 근처임을 말해준다. 언젠가 이 경계를 넘은 어떤 호랑이가 백두대간을 타고 한반도의 남쪽까지 올 수도 있다.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른다.